엄마, 주식한다고? 다 날릴 거야. 엄마 같은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사세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사람들은 나를 그냥 시골 할머니라고 불렀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사람, 세상 물정도 모르고 돈을 버는 방법도 모르는 늙은이. 그런데 말이다. 내가 정말 그렇게 무능한 사람일까? 아침 햇살이 퍼지며 시골의 조용한 풍경이 펼쳐진다. 밭에서는 박순자가 바구니를 들고 갓 수확한 채소를 담고 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논밭을 가꾸며 새 아이를 키웠다. 허리는 굽었지만 내 손으로 일군 밭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다.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으니까. 박순자가 막 수확한 채소를 박스에 담는다.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보내줘야겠다. 요즘 채소 값이 비싸다는데 우리 애들이라도 좋은 거 먹어야지. 박순자는 정성스럽게 박스를 포장해 택배를 보낸다. 서울. 큰아들의 집 택배 박스가 도착한다. 큰 며느리가 박스를 열어보고 한숨을 쉰다. 아유, 또 보내셨네. 이걸 다 언제 먹어? 큰아들이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보며 말한다. 엄마도 참,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시켜 먹지. 굳이 이렇게 보내실 필요 없는데. 큰 며느리가 채소를 보며 피식 웃는다. 솔직히 요즘은 이런 거 부담스러워. 마트에 가면 깔끔하게 손질된 채소가 얼마나 많은데. 박순자가 서울에서 온 전화를 받고 있다. 어머님, 이제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돼요. 요즘은 필요한 건 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어요. 박순자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다. 아이고, 정성 들여 키운 건데 부담스럽다니. 박순자가 장에 가서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간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요즘은 부모 마음도 인터넷으로 해결되는 모양이다. 그저 잘 먹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은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서울. 작은 아들의 집.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다. 엄마, 솔직히 농사는 돈이 안 되잖아. 요즘은 다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 벌어. 농사로는 평생 일해도 못 따라간다고. 그래도 난 내 손으로 일한 밥을 먹으니 행복하다. 어머님, 그냥 서울로 올라오세요. 이제 농사일은 그만하고 손주들이나 돌봐주세요. 너희는 나를 그냥 손주 보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니? 엄마, 그냥 편하게 사세요. 농사 지어봤자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고생하세요. 그래. 그럼 한번 두고 보자. 시골집. 박순자가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다. 책상 위에는 경제 관련 책들과 노트가 펼쳐져 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가 정말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인지 아니면 아직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기로. 스마트폰 화면에는 주식 앱이 떠 있다. 박순자의 눈빛이 빛난다. 마을 회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이 열리고 있다. 강사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어르신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농산물 시세도 보고 심지어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어요. 그 주식이란 거 우리 농사하고도 관계가 있나? 그럼요. 예를 들면 올해 비료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비료 회사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커요. 또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면 관련 기업들의 주식도 출렁거리죠. 농사도 결국 시장 흐름을 보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라면 이거 내가 배워도 되는 거 아닐까? 박순자가 집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보며 앱을 설치한다.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주식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농사처럼 흐름을 읽는 일이라면 나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박순자가 유튜브에서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강의를 시청한다. 흐름을 읽는 것 그래. 이건 농사 짓는 거랑 다를 게 없어.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주식 앱에 가입하고 관심 종목을 살펴본다. 시골집 안. 박순자는 책상 위에 스마트폰과 노트를 펼쳐놓고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 노트에는
시장 흐름 읽기, 농산물 시세와 주식 관계 등의 메모가 적혀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날씨와 토양을 읽어야 한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보니 주식도 똑같았다. 어떤 기업이 언제 성장할지, 언제 내려갈지를 읽어야 한다. 농사와 다를 게 없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농산업 관련 주식이 검색되어 있다. 비료회사 주식이 올랐다. 아, 올해 비료 가격이 올랐으니 당연한 거네. 그럼 앞으로 농기계 회사도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 서울의 주식 시장 뉴스가 나오고 있다. 올해 농산물 가격 급등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료 및 농기계 관련 기업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순자가 화면을 보고 끄덕인다. 이제야 감이 좀 잡히는구만. 박순자가 스마트폰으로 첫 주식을 구매하려고 한다. 주식 앱 화면이 클로즈업되며 손이 떨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 잘못하면 돈을 날리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지.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터치하여 농기계 관련 주식을 매수한다. 며칠 후 박순자가 스마트폰을 켜고 주식 차트를 확인한다. 화면 속 주식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오르네. 진짜 오르네. 손으로 스마트폰을 꼭 쥐고 살짝 미소를 짓는다. 서울 큰아들의 집.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직도 농사 지으세요? 이제 농사는 좀 쉬셔도 될 텐데요. 박순자가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농사도 짓고 투자도 하고 있지.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투자요? 무슨 투자? 박순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앱을 보여준다.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떠 있고 수익이 기록되어 있다. 엄마 이거 주식이잖아요. 엄마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냥 흐름을 보면서 조금씩 해봤지. 너희가 말하던 세상 물정을 나도 좀 배워보려고. 큰 며느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한다. 어머님, 이거 위험한 거 아세요?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박순자가 살짝 웃으며 답한다. 그래서 나도 공부했지. 세상은 변했지만 돈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작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엄마 주식은 진짜 위험해요. 큰 돈 넣으시면 안 돼요. 박순자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한다. 그래, 위험하지. 농사도 그렇잖니. 가뭄이 들면 망하고 홍수가 나면 쓸려가고. 하지만 흐름을 잘 읽으면 농사도 성공하고 주식도 성공하는 거야. 가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본다. 박순자가 더 깊이 주식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깊이 이해해 보고 싶어졌다. 시장의 흐름을 더 넓게 보고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식이 검색되어 있다. 박순자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농사도 미래로 가야 하는 거지. 박순자가 마을 회관에서 다시 스마트폰을 보며 메모를 하고 있다.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고 거기에는 농산물 시세와 주식 관계, 신재생 에너지 등의 키워드가 적혀 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농부가 하늘을 보고 땅을 읽듯이 주식도 흐름을 읽어야 했다. 시골, 장터, 농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올해 농산물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올해는 기후가 이상해서 작황이 영 엉망이라네.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렇지. 배추 값이 폭등할 거라고 하더라고. 박순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한다. 배추 관련 기업, 농산물 유통업체 주가 등의 키워드가 보인다. 이게 바로 시장 흐름이라는 거구만. 서울. 작은 아들 집, 가족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엄마 주식은 좀 어때요? 별일 없죠? 그럼 아주 재미나게 하고 있지. 작은 며느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묻는다. 어머님, 설마 큰돈 넣으신 건 아니죠?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보인다. 주식의 화면에는 투자했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가 보인다. 엄마, 이거 다 수익 난 거예요. 그렇지. 난 그냥 농사 짓듯이 투자했을 뿐이다. 농사 짓듯이요? 박순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한다. 농사는 말이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둬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작물이 어떤 땅에서 잘 자라는지도 알아야 하고, 주식도 똑같더라.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어떤 회사가 오를지 미리 예측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가족들이 조용히 듣고 있다. 큰아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묻는다. 그럼 엄마는 앞으로 어떤 주식을 더 보세요?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더 보려고 한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어머님, 그런 건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문가처럼 공부하고 있다. 박순자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과 노트를 펼쳐놓고 공부한다. 나는 이제 더 넓은 시장을 보려고 했다. 단순한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고 싶었다. 박순자가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화면에는 그녀가 투자한 신재생 에너지 주식이 급등한 그래프가 보인다.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오르다니. 서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줄 몰랐어요. 평생 농사만 지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셨네요. 그걸 이제야 알았니? 가족들이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머님, 저희도 주식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박순자가 빙그레 웃으며 답한다. 그래, 농사든 주식이든 중요한 건 흐름을 읽는 거다. 그걸 배울 마음이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도와주지.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서울. 큰아들 집 거실. 온 가족이 박순자의 주식 성공 이야기를 듣고 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며느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본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고요? 어머님, 저희는 엄청난 전문가들도 주식에서 돈을 잃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농부셨잖아요. 박순자가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 농사도 결국 자연의 흐름을 읽는 거야. 비가 언제 올지, 바람이 언제 불지,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거둬야 하는지. 주식도 마찬가지더라. 시장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면 언제 투자해야 할지를 알게 돼.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본다. 작은 며느리가 눈을 빛내며 묻는다. 어머님, 그럼 저희도 주식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진다. 가족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본다. 그러나 박순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한다. 배울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주지. 박순자가 가족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작은 칠판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칠판에는 시장 흐름 읽기, 투자 원칙, 손실 관리 등의 키워드가 적혀 있다. 주식은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그 전에 먼저 배워야 할 게 있어. 첫째, 시장을 읽는 법. 둘째, 위험을 관리하는 법. 셋째, 너무 욕심내지 않는 법. 큰아들이 노트에 필기하면서 묻는다. 엄마, 시장을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농산물 시세 차트를 보여준다. 자, 여기 봐라. 이게 배추값이 변하는 그래프야. 작년에 배추값이 폭등했지. 왜 그랬을까? 작은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대답한다. 그 농사가 잘 안 돼서 공급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맞아. 주식도 똑같아. 예를 들어, 비료회사 주식이 오른다면 그건 올해 농사에 비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농기계 회사도 영향을 받겠지. 큰 며느리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래서 어머님이 농기계 주식을 샀던 거군요. 그래.
난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부터 시작했지. 너희도 마찬가지야. 익숙한 산업. 잘 아는 기업부터 살펴봐야 해. 가족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주식 앱을 보며 첫 투자를 고민한다. 그럼 저도 어머님처럼 농산업 관련 주식을 사볼까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분야를 고르는 게 중요하지. 너는 평소에 어떤 산업에 관심이 많니?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니까 반도체 관련 주식이 익숙한데요. 좋지. 반도체도 흐름이 있단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관련 기업들의 주식도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때가 언제인지 예측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화장품 업계를 봐야겠어요. 제가 그쪽에서 일하니까. 그래. 그럼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흐름을 잘 보고 투자해 보렴. 가족들이 주식 매수를 결정하며 긴장된 표정을 짓는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얼굴이 굳어진다. 엄마, 저희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머님, 이거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한다. 주식은 단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법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회사가 진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야.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표정을 짓는다. 박순자가 스마트폰을 들어 주식 차트를 분석한다. 이건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지. 너희가 산 주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당장 팔면 손해만 보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괜찮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단다.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몇 주 후,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주식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며느리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흥분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 우리 주식이 다시 올랐어요. 그때 안 팔고 기다린 게 정답이었네요. 어머님, 저도 화장품 관련 주식이 올랐어요. 저 이익 실현할까요?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너희가 배운 대로 하렴. 수익이 났을 때 일부라도 현금화해 두는 게 좋아. 가족들이 신이 나서 각자 매도를 결정한다. 엄마, 저도 이제 주식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숫자 노름인 줄 알았는데 이게 흐름을 읽고 인내하는 거였네요. 그래. 주식은 결국 인내와 공부야. 욕심을 부리면 잃고 기다리면 얻는 법이지.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박순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주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정리된 노트와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난 이제 주식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박순자에게 이야기한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엄마를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었네요. 이제 엄마한테 배운 대로 주식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고 해요. 이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박순자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그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을 배우고 흐름을 읽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마을 회관 앞. 박순자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앉아 스마트폰을 들고 주식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주민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박순자의 말을 경청한다. 순자야, 너 진짜 주식으로 돈 벌었다며? 우리도 좀 배워보면 안 되겠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주식 같은 걸 알겠냐?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는다. 나도 너희랑 똑같이 생각했어. 하지만 주식이란 게 꼭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린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시장 흐름을 읽어왔잖아. 주민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논에 물을 댈 시기가 있고 비료를 뿌릴 때가 있고 곡식이 다 자라면 거둘 때가 있지. 주식도 똑같아. 언제 살지, 언제 기다릴지, 언제 팔지.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우리도 주식 한번 배워볼까? 박순자가 칠판을 세워놓고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칠판에는 주식 기초, 리스크 관리, 시장 흐름 등의 키워드가 적혀 있다. 자, 오늘은 기초부터 배워보자. 주식이 뭔지는 다들 대충 알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아는 거야. 우린 농사를 짓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살아왔어. 그럼 가장 잘 아는 분야가 뭐겠니? 마을 주민들이 고민한다. 그러다 한 사람이 손을 든다. 우린 농산물이랑 관련된 건 잘 알지. 비료 회사나 농기계 회사 같은 거. 맞아. 그런 주식을 보면 돼. 그리고 계절별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고 있지. 그 흐름을 활용하면 되는 거야.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흥미로워한다. 그럼 우리도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좋아. 그럼 작은 돈으로 연습부터 해보자. 한 번에 큰 돈 넣지 말고 시장을 배우면서 천천히 해보는 거야. 박순자의 집. 가족들이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순자를 바라본다. 엄마, 마을 사람들까지 주식을 가르치신다고요? 이젠 마을 경제까지 바꾸실 생각이에요. 엄마, 이러다가 마을에 주식 투자 모임까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가 빙긋 웃는다. 사실 이미 만들었어. 어머님, 진짜요? 그래. 다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조금씩 배우고 나니까 흥미를 갖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어머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제 마을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계시네요. 가족들이 감탄하며 웃는다. 마을 회관.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주식 앱을 보며 토론을 하고 있다. 순자야, 이거 정말 신기하네. 내가 산 농기계 회사 주식이 올랐어. 맞아. 이번에 비료 회사도 가격이 오른다던데. 그럼 그 주식도 오를까? 박순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지.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 기회가 보이기 마련이야. 모두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박순자의 집.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엄마, 주식으로 우리 가족만 변화시키신 줄 알았는데 이젠 마을까지 바꾸시려는 거예요? 엄마, 마을 회관에서 주식 강의까지 하신다면서요? 이러다가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가 빙긋 웃으며 차분하게 대답한다. 처음엔 그냥 내가 배운 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다들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 이제 우리 마을도 단순히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한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덕분에 주식을 배워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젠 마을 전체가 함께 변화하는 거네요. 어머님, 혹시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세요?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든다. 어쩌면 이제 마을도 변화할 때가 된 것 같아. 마을 회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주식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칠판에는 마을 경제 프로젝트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순자야, 요즘 우리도 주식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근데 혹시 우리가 주식으로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박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우리가 가진 걸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해.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과 관련된 기업을 찾아보는 거야. 그 기업이 성장하면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농산물 가공 업체 같은 데 투자하면 되는 건가? 맞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을도 직접 그런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지.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흥분하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마을 브랜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가진 자원과 지식을 활용하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도 해볼 수 있지. 우리 마을이 발전하면 다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흥분한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작은 가공 사업을 계획하는 장면. 칠판에 마을 브랜드, 투자 전략 등의 키워드가 적혀 있다. 순자야, 나도 이제 주식이 뭔지 알 것 같아. 이젠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를 배우는 거였네. 맞아. 우리도 그냥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직접 가공해서 판매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겠어거. 박순자가 흐뭇하게 미소 짓는다. 맞아.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마을 주민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박순자의 집. 가족들이 다시 모여 앉아 박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주식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으로 생각해야겠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도 변했고 이젠 마을까지 바뀌고 있네요. 박순자가 차분히 웃으며 말한다. 그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란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처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눈을 키우고 싶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박순자의 집. 창밖에는 해가 지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하다. 박순자가 창문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엄마, 이제 우리 마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식만이 아니라 경제를 배우면서 다들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젠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경제 흐름을 읽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도 어머님께 배운 걸 회사에서도 활용하고 있어요. 박순자가 천천히 차를 마시며 웃는다. 그래.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거야. 주식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문일 뿐이지. 가족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마을 장터. 주민들이 직접 만든 가공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우리도 농사만 짓는 게 아니야. 직접 가공해서 더 좋은 가격에 팔고 기업이랑 협력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주식도 우리가 아는 농업 관련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하면 더 쉽게 흐름을 읽을 수 있더라. 모두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이야기한다. 박순자의 집.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눈다. 엄마, 사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너무 몰랐던 거였어요. 맞아요. 엄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계셨던 거네요. 박순자가 따뜻하게 웃는다. 늙었다고 해서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란다. 사람은 배울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나이도 환경도 핑계로 삼지 않는 용기야. 가족들이 감탄하며 조용히 박수를 친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어머님처럼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해요, 어머님. 박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진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평범한 시골 어머니가 주식을 배우면서 벌어진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변화는 가족을 바꾸고 결국 마을까지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뒤처진 건 부모님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시대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 박순자 어머님처럼 배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박순자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인생 속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